네, 이어서 내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영상을 찍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물론 보는 나는 하나도 재미없고 지루하더라라고 말씀하신다면 할 말이 없지만 내적입니다. 내적 얘기를 하기 앞서서 그 내적은 이제 물리학에서 정말 많이 써먹고 필수적인 개념이다 보니까 물리하려고 처음에 만들어진 개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요즘은 그냥 순수 수학의 세계에서도 잘 써먹고 있어요. 이런 그림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물리책에서 어떤 물체가 있는데 그림 좀 깔끔하게 그려볼게요. 어떤 물체가 있는데 내가 이걸 힘을 이렇게 줘서 요 방향으로 끌고 간다. 그리고 그때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한다.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여기 작용할 수 있는 힘은 여기 정사각 내린 힘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때 1의 크기를 W라고 했을 때 fs 코사인 세타다. 이게 내적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물리 1에서 이렇게 배우셨을 거고요. 사실 이거까지도 조금 그렇고 힘 이동거리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 여기 넓이 구하라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 이걸 물리 2에서 이렇게 배우셨을 테고 사실 제대로 된 정의는 아마 여러분들 지금 하실 것 같은데 이게 맞습니다. 근데 이 벡터의 적분 같은 경우는 2학기 미적분학 그러니까 다변수 미적분학 혹은 미적분학 2에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다루시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사실 두 벡터의 내적한 거를 적분한 게 1이 되는 거예요. 이게 1이 진짜 정의입니다. 요 적분 구간이 뭐가 될지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져서 일부러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벡터 두 개가 있을 때 이렇게 어떤 벡터를 내적을 시켰을 때 아까 이렇게 그 절대값 씌운 게 벡터의 크기라 그랬죠. 두 벡터의 크기 곱하기 사이각이 벡터의 내적이 된다. 벡터 내적을 계산하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아까 벡터를 위치 벡터 그러니까 좌표에 대응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A1, A2에 대응시키고 얘를 P1, B2에 대응시킨다면은 이 내적 값이 A1, B1 더하기 A2, B2가 됩니다. 내적 계산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거 둘은 값이 같아야 정상입니다. 왜 같을까요? 증명을 계산을 전부 보여드리진 않고 그냥 방법만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자꾸 지저분하게 낙서가 되는데 여기 A1, A2라고 하고 여기를 P1, B2라고 할게요. 그래서 어떤 임의 벡터 A 벡터랑 B 벡터가 있는데 이거 너무 90도 같나요? 좀 더 벌릴게요. 그리고 여기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J 코스 그림 이렇게 좌표 평면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요 삼각형에 대해서 J 코사인 법칙 쓰시면 돼요. J 코사인 법칙대로 J2 코사인 법칙대로 하면은 요거 길이 이 제곱이 요거 길이로 그냥 써요. 네.
그래서 여기 A, O, B라고 하면은 여기가 AB 제곱, AO 제곱, BO 제곱, 마이너스 2, AO 크기, BO 크기, 코사인 세타. 이 공식 이용하시면은 요거 둘이 같다를 보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내적을 계산하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떤 내적의 물리학적 이론까지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아까부터 계속 우려먹던 정육각형에서 내적을 또 해볼게요. 아직 5분밖에 안 됐으니까 영상을 좀 더 이어서 촬영해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우고, 아까부터 계속 우려먹던 정육각형 또 해볼게요. 이러다 정육각형과 사랑에 빠질 것 같아요. 자, AF와 ED를 내적해라. 그러면은 AF 벡터 이렇게 있고 ED 벡터 이렇게 있는데 시점 일치시켜서 계산을 하고 싶어요. 네, 그게 좋습니다. 그럼 ED 벡터를 시점을 일치시키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사이각이 120도죠. 항만의 길이는 계속 1로 갈게요. 그래서 1 곱하기 코사인 120도,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또 중요한 걸 여기서 하나 말씀드려야 돼가지고 AF 내적 FD. 그럼 FD 벡터 같은 경우는 AC랑 같은 벡터잖아요. 그래서 AC랑 AF 요 사이값 몇 도죠? 90도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90도. 근데 코사인 90도가 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적 값이 0이면은 사이각이 90도다. 이건 바로바로 보는 눈이 있으셔야 수학이랑 물리할 때 좀 편하실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만 아셔도 충분한데 좀 발전 예제랑 그리고 내적을 3차원, 4차원 그리고 n차원까지 확장시키는 그런 얘기까지 가볍게 하고 외적으로 넘어갈게요. 제가 사실 고등학교 문제를 그 고등학교 어떤 평가원이나 교육청에 나왔던 그런 문제를 쓰려다가 기껏 입시 고생해서 치르고 온 대학생들한테 그런 문제를 또 들이댄다는 게 과연 이게 괜찮은 짓일까 생각을 하다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길이가 1,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이거는 저희 변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에요. A, B, C, O라고 했을 때 어떤 점 P가 있거든요. 이 점 P는 원 위를 마음대로 움직이는 애예요. 원 위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문제를 낸다면요. AB product AP 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세요가 문제예요. 그럼 문제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대로 보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벡터를 더할 수가 있으면 원래 그 벡터를 또 쪼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B 프로덕트 AO 플러스 OP 이렇게 쪼갤 수도 있는 거예요. 둘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AB 프로덕트 AP 최대값. 근데 요 중에서 최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딱 봐도 이 사이 값이랑 AP 길이가 둘 다 변했는데 이거를 동시에 관찰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냥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또 중요한 걸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벡터 내적에는 정사형의 의미가 있어요. 정사형이라는 거는 이제 그림자를 수직하게 붙인다는 뜻인데요. 그림자를 이렇게 수직하게 붙여야 돼요. 이런 건 정사형이 아니고 이런 게 정사형입니다. 두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게 벡터의 내적값이잖아요. 이때 B를 이렇게 정사형 내린 거 크기를 B 벡터의 코사인 세타 곱한 거라서 이 정사형 내린 것과 A 벡터의 크기를 곱했을 때 요거랑 같다라는 안목이 있으면 좀 좋습니다. 그리고 벡터의 내적 같은 경우에는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아니 결합 법칙이 아니라 교환 법칙이죠. 그리고 제가 또 까먹고 이 내적의 어떤 그 대수적인 성질에 대해 까먹고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좀 빼먹고 안 드린 어떤 내적의 그 내적에 있는 성질들을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분배 법칙이 또 성립합니다. 분배 법칙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B랑 C를 더하고 더했을 때 그 벡터를 D 벡터라고 하면 A와 D 벡터를 내적하든지 아니면 A와 B 내적한 거랑 A와 잘못 썼네요. A와 C 내적한 걸 더하든지 결과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위치 벡터로 써가지고 요 내적 결과가 위치 벡터로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거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그럼 그대로 됩니다. 그 아까도 설명드렸는데 벡터랑 행렬이랑 성질이 유사한 게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벡터랑 행렬이 이제 예사 관계가 아니기 때문인데 그건 나중에 설명돼서 하면은 아실 수 있고 번호를 좀 써볼까요? 1번,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요가 같다. 스칼라가 어디 가도 상관이 없다. 이것도 행렬에서 상황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행렬 곱셈 정방 행렬끼리 곱할 때 그리고 하나 또 성질을 말씀드리자면은 아이고 동일한 벡터끼리 내적하면은 크기 절대값이 됩니다. 요거는 좀 잘 챙겨두셔야 될 것 같아요. 다 설명을 예,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다시 가서 AB 내적 AP를 다시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난 1번 난 있는 그대로 보고 싶다. 그럼 뭘 하셔야 된다면 정사형을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정사형을 내리기 위해서 요거를 연장을 해요. AB 직선을.
그럼 요 원을 A, B에다가 쭉 떨궈야 되거든요. 수직하게. 그러면은 수직하게 떨구니까 여긴 접선이 되겠고요. 그래서 P 정사형이 A에서 최대한 멀어질 수 있는 지점을 구하세요. 그럼 여기가 됩니다. 그럼 여기 길이를 구해보면은 이런 중학교 도형 오랜만에 해보네요. 여기가 1이고 네, 이만큼이 1이죠. 그리고 잠깐만요. 네네네. 여기도 수직하게 내리보니까 이만큼이 2분의 1이고 이만큼이 2분의 3이네요. 그럼 이만큼이 1이고 2분의 3이니까 2분의 5 2분의 5 곱하기 AB 길이 2니까 5가 됩니다. 이게 맥시멈이에요. 그럼 미니멈은 P의 정사형이 거꾸로 가는 순간을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겠죠. 그럼 이만큼 1이고 그럼 여기 2분의 3이라고 구했을 때 여기가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2는 1. 이게 미니멈이 되겠습니다. 2번 방법으로 다시 해볼까요? 이거를 AP 벡터라는 벡터를 AO 플러스 OP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여기서 네,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거는 스칼라 결합 법칙. 이게 1번 풀이고 2번 풀이 같은 경우에는 스칼라 분배 법칙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결합이 아니라 분배죠. 진짜 맛있겠구나. 아이고. 다음에는 아침에 촬영을 하든지 할게요. 근데 이게 밤에밖에 촬영할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광고가 뜨는 것도 이제 어떤 촬영의 방해 요소죠. 플러스 AB 내적 OP. 그럼 이거는 이미 크기랑 각이 다 정해졌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어요. AB 크기가 2, AO 크기가 저 얼마죠? 루트 3이죠. 그리고 두 개 사이각이 얼마니까? 30도니까 코사인 30도 플러스 AB 내적 OP. 그러니까 요 값은 정해졌으니까 이거 미리 계산해 볼까요? 이거 2분의 루트 3이죠. 다 곱하면은 3입니다. 3 더하기 AB 내적 OP가 되는 건데 AB는 이미 정해져 있는 벡터고 OP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 수 있는데 그럼 AB와 OP가 이루는 각도가 그 코사인 값이 가장 클 때는 각도가 가장 작을 때 그러니까 방향이 일치할 때죠. 바로 이때입니다. 방향이 반대일 때 그리고 코사인 값이 이제 180도가 돼가지고 가장 작은 거죠. 그래서 가장 클 때는 3 더하기 2 곱하기 1 해서 5가 되는 것이고 가장 작을 때는 3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 돼가지고 이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나왔죠? 내적을 이런 식으로 도형에 적용해 볼 수 있다 까지 했습니다. 와, 이거 20분이 됐네요.